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날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식플레이션 진정될까? 밀가루값 4달 다음 달에 내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 요청에 업계가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CJ제일제당 이 제분업계에서 5에서 10% 정도 이 밀가루 가격을 다음 달에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라면 값도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간병비 하루 15만 원, 전년 대비 11%가 급등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간병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또 감소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고물가는 꺾였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간병비 하루에 15만 원이나 했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네, 대학별 논술도 킬러 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킬러 문항이 수능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 구술 시험에도 킬러 문항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구술 논술에도 킬러 문항 출제 못하게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 정부가 발표를 했죠. 교육부는 만약 이걸 위반할 경우 정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교육의 대책으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나오는 일각의 우려, 킬러 문항의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이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지각철 KTX 2022년 한 해 동안 5,707번 늦었다입니다. 네, KTX를 타고 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려 1년, 이 작년 한 해 동안 5,707번이나 늦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운행 횟수가 많은 경부선에서 절반 이상 이 지각이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20세 남성 33만 명에서 14만여 명으로 반토막이다. 벼랑 끝 군병력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33만 명, 2020년에 20세 남성 이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2040년, 이제 한 7년도 채 안 남았죠. 그런데 2040년에 14만여 명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군 병력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는 건데요. 인구 절벽의 최근 10년 동안 총 병력의 22%가 감소했다. 군부대 해체, 군부대를 해체하는 상황도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간부 충원도 비상이다라는 겁니다. 시급하게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일면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내일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만 나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1살에서 많게는 2살까지 지금 줄어들게 되죠. 네. 하지만 일단 이게 약간 혼란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입학, 공무원 시험, 그리고 주류 담배 구입과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동기 동창 간의 혼란 등등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연나이,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비가 왔죠.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좀 오전까지 남부지방 그리고 또 제주에 폭우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사실 오전에 출근길 물폭탄이라고 했는데 물폭탄까지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어제 저녁부터 자정쯤 해서 새벽, 오늘 아침까지 오면서 밤 사이에 상당히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폭우에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어제에 이어 거듭 좀 드립니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면서요. 혹시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행방묘연입니다. 누가 사라진 걸까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프리고진, 반란 중단 후 첫 메시지. 푸틴 정권 전복하려던 것 아니다. 네, 프리고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반대해서 이 반란 일으킨 1일 쿠데타를 벌였던 푸틴의 충견,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 바로 프리고진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이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프리고진, 1일 쿠데타를 벌이고 그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틀 동안, 네, 쿠데타는 이 막을 내렸습니다만 그 뒤로 이틀 동안 행방이 묘연한 프리고진.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0시 즈음해서 오늘 0시 즈음해서 본인이 텔레그램에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란 중단 후 내용 첫 번째 메시지,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Целью похода было не допустить уничтож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и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х лиц, которые своим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верш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шибок в ходе СВО.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네. 아니 지금 보니까 한 11분 정도 되는 영상 메시지에서 저희가 짧게 좀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이동석 위원님. 지금 보면 프리고진의 얘기를 잘 보면 뭔가 우리가 정권을 전복하려던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 살 길을 찾으려는 거 아닌가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러시아 현재 상황으로는 반러 세력, 그러니까 프리고진 수장을 옹호하려는 세력이 현재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반러 세력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요. 네. 일단 반러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일단 이렇게 받으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러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본인이 약간 살 길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프리고진의 저 영상 메시지 정권을 전복하려던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있고 한 4시간쯤 뒤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 4시 반쯤이었었나요. 푸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лгали им, толкали их на смерть под огонь. 네, 푸틴 대통령이 한 3시간여 전에 내놓은 따끈따끈한 이 대국민 메시지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일단 무장 반란은 어떤 경우든 내가 진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러난 바그너 그룹에 감사하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 병사 대부분은 애국자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후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원한다면 국방부와 계약을 하거나 벨라루스로 가는 걸 허용하겠다. 네,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어떤 중재 그 약속, 그걸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반란 주동자는 조국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배신했다. 이 얘기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윤경호 위원님, 일단 반란 그룹의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애국자고 반란을 그만둬서 감사하고 주동자 너 하나만 나쁜 애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혈 충돌을 막자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이유였겠죠. 여기 앉아서 사실 현지에서 오는 소식을 외신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에 상당히 의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용병의 구성에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도 꽤 있는 건가? 네. 만약에 러시아 사람들, 한때는 죄수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퇴역한 군인들이라면 자기네 정규군과 동족 간에 유혈 충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용병이라는 건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돈 받고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러시아 군의 대응도 이번에 상당히 의아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 외신 들어온 걸 보면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 그룹의 반란군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는데 하루에 무려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혀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러시아 정규군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아니면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는 쪽이 네. 이 반란군에 대해서 굳이 맞서서 싸울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측의 유혈 충돌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모두가 다 피곤해 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인의 살상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네. 결국 이 전쟁은 막바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막바지 가면 어떻게 전쟁이 매듭이 지어질까. 러시아가 실제로 점령했다시피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그다음에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그 지역을 네.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공화국으로 만드는 걸로 하고 그냥 봉합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나리오 잘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또 별개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분이라면 내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사안을 좀 딛고 그 뒤에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까지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저희가 아까 프리고진 이틀 동안 행방이 묘연한데 입장을 냈다,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프리고진 텔레그램으로 영상 메시지는 올렸습니다만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어디 있는 걸까요? 벨라루스에도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직 밝히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그 러시아 내에서 은닉하고 있든지 아니면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번에 중재를 했잖아요. 네. 일단은 벨라루스에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벨라루스에 글로 갔다고 그래도 피난을 갔다고 그래도 네. 안전할까? 저는 푸틴이 우선은 반역 아니다 이렇게 이용당했다 하지만은 네. 프리고진이 반란의 수장 아닙니까? 아까 추종자들을 배신했다 막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수장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보지 않겠느냐. 감옥 불러와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암살을 할 수도 있고 독재자가 뭐가 독재자겠어요? 자기한테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가서 보복하는 게 독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푸틴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프리고진의 생사 여부와 별개로 지금 현재는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생사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긴 하지만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그 뒤에 공개한 걸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생사 여부와 별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근데 이건 신정현 위원님. 네. 수사를 계속 한다는 건 결국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사처벌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네. 반역은 살아남긴 사례가 없어요. 아, 권위주의 정치에서 반역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순간 네. 그 권력의 균열이 생기고 균열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프리고진이 어찌 보면 좀 순진했던 걸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의 어떤 생존을 확보해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벨라루스에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이후부터 푸틴을 향한 또 이 독재 권력을 향해서 내부 투쟁에서 또 승리한 일부 세력이 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빌미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 살해 전례를 남기는 것을 푸틴이 허용할 리가 없고요. 또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프리고진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예요. 순진하다고 보지는 않는 게 네. 아마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앞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다양한 러시아의 전쟁들을 대행하면서 러시아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꿰차고 있는 게 또 프리고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의 서방,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또 돌고 돌아서 푸틴과 러시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면은 지금 사실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펠리칸과 네. 그리고 그 펠리칸의 목을 쥐고 있는 개구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경호 위원님. 근데 지금 보면 푸틴의 말을 잘 보면 프리고진 하나만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은 다른 이 민간 용병 그룹은 다 그냥 괜찮다. 벨라루스 가도 되고 국방부랑 다시 계약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리고진 하나만 이렇게 딱 핀셋으로 축출을 한다고 하면 내부 이 어떤 아까 말씀처럼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쭉 진격했거든요. 모스크바까지. 그런 거는 사실 내부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본인의 금이간 명성에 이게 만회가 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프리고진 하나만 빼낸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군이 우리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 정규군이 이번에 이 정규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엉성한 모습 이런 것들이 외신에 몇 차례 뜨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병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면 주력 부대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계속 하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그러면 정규군이 그 역할을 할 거냐? 네. 그러면 이 많은 이 용병은 프리고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 출발한 수천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는 수만 명, 4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병력이 그럼 벨라루스로 다 간다? 이것도 참 의문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벨라루스는 그 많은 용병들이 와서 있으면 그 안정이 확보가 될까? 근데 이제 유럽의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딱 중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서방 국가 나토와 미국은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한다면 폴란드와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벨라루스로 용병 그룹이 그대로 가서 주둔 내지는 거기 체류를 한다? 이런다면 네. 과연 그 다음 단계에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사소한 또는 본격적인 갈등과 충돌 이 염려는 없나? 그런 점에서 저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번에 중재를 했다. 그리고 네. 본인은 국제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불씨를 자기 나라에 끌어간 거 아닐까.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알려지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러시아 군이 용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프리고진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최대한 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푸틴의 게르기 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사실 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불과 10시간 만에 모스크바를 목전에 정말 코앞에 두고까지 진격을 한 이 바그너 이 그룹 민간 용병 그룹을 그냥 뒀다는 거죠. 이 쇼이구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볼까요? 프리고진의 반란을 촉발시키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패장 신세다라는 거. 하지만 또 전쟁 중에 문책도 어렵다. 한참 전쟁 중인데 또 국방장관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계륵이 됐다라는 건데 이동석 위원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방장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이렇게 문책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니 또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제 주변에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지금 푸틴의 선택이 지금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그만큼 반응하기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책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으로 푸틴 대통령이 행보를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뭐 벨라루스, 뭐 친러 성향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정부 입각한 인사들이 친러 성향에 입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제사회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을 끌어안는 게 합당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대내외에 보는 눈도 있고 당장 전쟁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국방장관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러시아 전례 없는 균열이다. 몇 주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태 예측이 불가하다. 반란 수장 프리고진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미 국무부 장관의 입에서 현재 사태 예측 불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좀 긴장이 되는 우리도 같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이 러시아 뭐 내부 상황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태가 예측 불가하다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나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있죠. 지금 사태가 예측 불가라고 하는 거는 네. 이 문제의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의 그 반란 네. 원인이 푸틴의 가장 큰 측근이잖아요. 가장 큰 측근이 내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손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또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완전히 뚫렸잖아요. 네. 러시아 내부가 완전히 뚫렸잖아요. 임진왜란 때 왜 부산에서 한성까지 순식간에 우리 한 20일 만에 뚫리니까 그때 명나라에서는 조선에서 왕이 일본군을 끌고 명나라 쳐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그런 식으로 20일은 걸렸는데 그렇죠. 여기는 10시간 만이니까요. 10시간 만에 러시아가 저렇게 뚫렸으니까 네. 지금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라 하면 러시아가 수습을 못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가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지않아서 종식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겠느냐.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내분으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리 국제 원자재나 지금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농산물이나 뭐 LNG나 여러 가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비교적 좀 원자재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도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비교적 뭐 당분간은 좀 혼란이 있겠지만은 네. 그 경제 쪽으로 봐서는 좀 나은 기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푸틴이 그 삼각벨트 독재자 삼각벨트 있잖아요. 시진핑, 김정은, 푸틴 독재 삼각벨트가 네. 한 푸틴이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내부으로서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물론 뭐 당분간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은 네. 아니 고르바초프 같이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한 사람도 실각했잖아요. 네. 푸틴은 한 게 없잖아요. 전쟁 실패한 책임으로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위성 국가들도 지금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체첸이라든지 이런데 네. 그렇게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북핵이라든지 또 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약간의 도움은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자재가 지금은 요동을 치지만 다시 안정을 찾았거든요. 길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당분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더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